우리 시청자님 오늘 좀 어떤 종목이 고민이세요? 예,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매수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1,800원이고요. 네. 90%입니다. 90%.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수익 구간이실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자, 좀 90% 비중이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우리 시청자님 한 번에 90% 들어가신 걸까요? 한 번에 사지 않고요. 네. 이번에는 굉장히 예외적이지만 6만 전자라는 그런 것까지 들을 정도로 계속 그 박스권으로 이제 그 6만 원 그 이상을 상향하지 못하고 네. 박스권으로 한 4번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마음고생이 컸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61,800원에 매입한 것도 있고 또 59,000원에 한 것도 있고 거의 네. 이제 삼성전자를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은 드물게 이렇게 상향돼가지고 주식하는데 지지부진하지만 그런 안정성이 있어서 네. 그래 거의 여기다가 이제 주수를 늘려가지고 네. 매입 단가도 다 틀리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좀 고민이 많이 그래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대표님,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 삼성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수익 구간이시긴 하지만 여러 번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고민도 되게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좀 목표가와 함께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으로 갖고 가셔야 될까요? 제가 이게 6월장이었을까요? 6월장쯤에 정말 매매에 사다파다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차라리 삼성전자를 6월장에 담아가시라고 강력 추천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님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굉장히 차분하시고 어떠한 순간이 와도 이렇게 눌린 것에 대해서도요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그냥 삼성전자 지금 부근에서 조금은 눌림목이 올 수도 있겠지만 더 이제 90% 비중이니까 더 다무지지 마시고요. 이 상태로 그냥 좀 눌리는 것을 좀 허용도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끌고 가보시되 최종 목표가를 일단 저는요 한 10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1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한번 그냥 내년 후년까지도 한번 끌고 가보시되 다만 이 종목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네. 삼성전자는 특징이 이제 세력이 여럿인 종목입니다. 이제 뭐 시청자님 오늘 뭐 굉장히 큰 고민은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종목은 모든 시장의 종목들은 다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세력이 아주 뚜렷하게 한 세력이 있는 종목이 있고요. 네. 세력이 여럿이 붙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우는요, 세력이 여러 세력이 붙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견제를 좀 합니다. 이 세력들끼리도요, 약간 견제. 그러니까 100개도 넘는 이 세력들이 여기 안에 외국인이면 외국인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와 있을 것이고 기관도요 상당히 다른 이제 기관들이 서로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주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도 어렵지만 폭발적으로 내려가기도 어려워.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지만 또 보완해주는 어떤 이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주가가 갈 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가를요 한 번에 들어올리지 않고 약간 이렇게 꼬깃꼬깃 꾸겼다 갑니다. 이렇게 N자형으로 꾸기는데 이 종목의 특징은요. 약간 세력선이라고 말하는 제가 세력선이라고 꼽는 33일선이라고 33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분명히 이거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33일선을 딛고 올라가 33일선에서 조정 그보다 이격이 있으면 또 조정이 없고 그러면 지금은요 만약에 이 핑크색 선이 33일선이라고 치면은요 여기서 지금 이격이 어느 정도 있죠. 이격을 또 어느 순간에 33일선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얘도 올라갑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얘는 올라가고 주가는 살짝 눌려서 여기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 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우상향 패턴을 계속 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혹시 이 방송을 잘 보시는 우리 회원님들이라면요. 우리 시청자님이라면 박윤진 대표가 항상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게 5월선의 이 이론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상승 추세여야 된다, 주식은. 삼성전자를 제가 6월장에 강하게 포인팅해서 이거를 매매를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5개월 이동평균선이 그동안의 하락 방향이 있다가 여기서부터 돌아나가죠. 돌아나가면서 월봉에서 안착을 하는 캔들이. 그렇다면 이 월봉이 깨지지 않는 한, 이렇게 이 상승 기조가 깨지지 않는 한, 물론 가는 구간에 어느 날은
뭐 5월선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운봉도 나오는 날도 있을 수도 있어요. 월봉상에서. 네. 하지만 삼성전자 계속해서 가져가신다면 저는 10만 원에 도달을 충분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님 또 보니까 텐스가 아주 막 아주 긴장감이 있거나 이러지 않고 참 차분하시고 좀 여유가 있으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만 원 선까지 오를 수 있는 상승 탄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쭉 홀딩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콜마 BNH 20%요. 6만 3천 원. 6만 3천 원. 그럼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시겠네요. 예.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만 올 수 있을런지 해서. 매수가까지 예.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걸까요? 9월 정도일까요? 저 오래됐어요. 많이 오래되셨어요. 예, 그리고 추가 매수도 좀 하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6만 7천 원까지 올라오고 그때는 또 제가 추가 매수를 안 할 때거든요. 더 네. 높았을 때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혹시 단기로 보세요? 중장기로 보세요? 선호하는 투자 기간이 있으실까요? 중기 정도. 중기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목표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콜마 BNH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중기 정도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매수가까지 과연 올 수 있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종목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늘렸던 이유는요.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2분기까지는 실적 굉장히 호재가 나와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3분기에 약간 실적이 2분기 컨센서스 대비 좀 잡혀져 있는 것보다 예상치보다 좀 하회했다는 이야기에 좀 많이 약세가 나왔던 기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왕이 외교부장이요. 이렇게 만약에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적 때문에 약간 눌려 있다고 해도요. 뭔가 모멘텀 테마라는 것은요. 실적과 관계없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게 생기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생겨 있죠.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다음 주 목요일이면 이제 우리 시장에 방문을 한다고 하죠. 일본도 갔다가 오고 아시아 주요국을 좀 갔다가 우리나라로 이제 방한하는데요. 그 관련해서 사실 요 모멘텀이요. 왕이 외교부장이 와서 공교롭게도 이제 콜라 BNH도 이제 중국 관련 주주로 소비자 쪽으로 이제 편입돼 있다 보니까 테마가 타 있다 보니까 같이 움직일 텐데 왕이 외교부장만 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까지 이어지냐면 시진핑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면 중국 소비자 종목들이 정말 급등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20%의 비중으로 지금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월봉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봉이 5개월 이동평균선이 여기서 이렇게 상승 방향으로 하고 있다가 지금 약간 각도가 내려와서 누워있는 게 보이시죠? 완전 눕진 않고 아직도 이건 살아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추세가 깨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두 가지가 다 만족해야 되는데 5개월 이동평균선의 캔들이 위치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난달에 10월장에 이렇게 내려와 버렸죠. 근데 11월장에 아직 5월선을 못 올라탔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직 다음 주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다음 주에 이렇게 만약에 올라탄다면 콜마 BNH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타는 월봉상에서 올라타는 흐름이 나온다. 그 가격선이 어떻게 되냐면요. 6만 원 선이에요. 6만 원 선만 안착을 한다면 시청자님의 매수가에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월봉에서 올라타지 못한다. 다음 주면 이제 월봉이 완성이 되는 이제 주간이죠. 그런데 만약에 못 올라탄다 그러면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콜마 BNH는 컨센서스 대비 하회한 회사는 맞지만 3분기에 기본적으로 지금 성장을 어느 정도 계속 박차를 가고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번 달에 5월선을 화끈하게 올라만 준다면 그 다음 달에 더 기대가 될 수 있고 올라타지 못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렸다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왕이 외교부장 오고 이것이 바로 시진핑 주석과 방안으로 좀 이어져야 더 폭발적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6만 원 선 안착한다면 매수가까지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안착을 못한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신한금융 33,300,000원에 50%입니다. 33,000원이면 지금 좀
매수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네.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산지 얼마 안 되셨어요. 50%를 한 번에 사신 걸까요? 예, 예. 그러면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로 보고 계세요? 좀 중장기로 좀 보고 계세요? 아니, 조금 중기도 겨않고, 뭐, 단기도 겨않고, 뭐, 12월 달에 뭐, 배당도 겨않고 이래서 네. 샀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 한번 알아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대표님, 아무래도 이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배당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대표님? 네, 이렇게 많이 이제 금융섹터 종목들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요. 역시 이거 혹시나 지금까지 이렇게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었었는데 최근 이제 조 바이든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은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이 좀 시기가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게다가 코로나19 백신이 좀 나오면은 시장에서 더 이상 이제 저금리를 유지하기보다는 시장이 이제 자연적으로 경기가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금리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금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한지주를 보기 위해서는요. 요 종목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요. 하나금융지주와 이 신한금융지주 보기 위해서 KB금융도 제가 이렇게 같이 놓고 보는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금융섹터가 그래서 그런지 뭔가 아직은 괜찮아 보입니다. 많이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약간 올라왔다 보니까 일시적인 어떤 조정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섹터 전반에 다 한번 더 같이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33,000원 정도가 매수가이시고 매수가 근처에서 한 50% 비중이 갖고 계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6,000원 정도 구간에서 조금 지금보다 약간 눌림이 왔다고 해도 36,000원 정도 부근에서는요. 비중을 좀 축소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물론 잘 가면 좋겠지만 여기서도 36,000원 부근에서도요. 굉장히 주가가 더 탄력이 나와서 더 위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너지가 조금 약간 약해지는 모습이 보인다 하실 때는요. 50%에서 비중을 한 절반 정도로 낮추시고 사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예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6,000원 선에선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해보시고 비중을 축소하시고 나머지 비중만 좀 홀딩해보시는 전략 어떨까 이렇게 좀 짚어주셨네요. 네, 문자로 접수된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랩지노믹스네요. 3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지금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실 구간이세요.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요? 제 랩지노믹스 지금 영업이익치를 보니까 상당히 올해 2분기까지는요. 상당히 진짜 폭발적인 어떤 성장세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뭐 영업이익률이면 영업이익 매출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률 순이익 증가율 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긴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 구간의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내려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요. 올해 이 폭발적인 이 성장세, 그러니까 랩지노믹스 하면은 대표적인 진단키트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진단키트 회사들이 얼마나 이 성장세를 나왔는지 얼마나 수혜가 됐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상승했던 이 배경에는요. 이 미래의 실적을 굉장히 좋을 것이란 미래의 실적을 미리 끌어당겨서 약간 미리 선 반영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38,000원이면요. 정말 그래도 57,000원까지 갔던 구간이 있었는데 37,000원이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이니까 아마 이 최근의 매수를 여기 이쯤에서는 이제 고점 대비 주가가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아마 매수를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추측해 봅니다. 아니면 요 밑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이 밑에 구간에서 매수하셨다면 수익을 내고서 오히려 수익을 지금 뱉어내고 지금 하락 구간으로 오히려 손실 구간으로 넘어가는 뭐 이럴 텐데요. 자, 이 주가에 가장 손절을 주식을 하면서 사실은요, 저도 굉장히 어려운 게 손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못해 손절을 좀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손절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가격에 대한 손절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간에 대한 손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기회비용을 아깝게 이렇게 멈춰 있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회비용이라는 거 우리가 좀 볼 수가 그런 손절이 좀 시간에 대한 손절이 필요한데 랩지노믹스가 꺾이는 시점을 월봉을 제가 놓고 이렇게 보면은요.
이 지난 7월장, 8월장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꺾인 건 아니었는데 이제 9월장이 문제가 됩니다. 9월장에 이렇게 여기서 한번 내려오고 나니까 5개월 이동평균선을 계속 지금 두 달간 밑으로 내려가 아직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보이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런 종목들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시장에서 이제 백신이 좀 기대가 된다. 백신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반사이익을 받았던 그전에 이제 반사이익을 받았던 랩지노믹스 같은 어떤 진단키트 회사들, 시장 같은 회사들이 갑자기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대장은요, 제가 봤을 때 시젠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뭐 실적이면 실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럼 시젠을 한번 제가 놓고 보면은요. 시젠을 놓고 봤더니 시젠이 이제 5개월 이동평균선에서 그동안에는 괜찮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나마 조금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5개월 이동평균선을요 내려오고 있고 5개월 이동평균선을 약간 머리를 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랩지노믹스는 3등, 시젠보다 3등주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죄송하지만 이 종목이 매수가까지 오기에는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제가 좀 예상을 좀 드리자면 3만 원 정도 선은요 한번 일시적인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만 원 선에 왔을 때는요. 우리 시청자님이 3만 8천 원에서 나는 꼭 매도해야 돼라고 생각지 않으신다면 지금 손절보다는 3만 원대에서 손절하는 게 훨씬 더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쯤에 왔을 때는 한번 손절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게 좀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죠. 매수가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3만 원 선까지 반등이 좀 온다면 매도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봐야겠죠. 헬릭스미스네요. 28,500원에 보유 비중은 50% 갖고 계십니다. 헬릭스미스는 대표님 2018년, 2019년 정도에는 글쎄요 15만 원 이상까지도 갔던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하락했다가 최근에 또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제가 진단하기 어려운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주셨네요. 자, 헬릭스미스를 보면은요. 이 종목이요. 일단 여러분들 헬릭스미스가 급락이 나와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또 갑자기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또 투자에 대한 어떤 이 손실이 가중되면서 회사에서 투자한 내용이 잘못되면서 또 한 차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제가 이거를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좀 놓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여기 이 급락 있잖아요. 이 투자가 손실이 났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거기 손실이 났다고 하면서 여기서 급락이 나온 부분에서 보면 여기 주봉상에서 이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음봉의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종목을 아예 손절을 많이 했다. 이 종목을 들고 있었는 누군가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많이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죠. 그러고 나니까 손절을 하고 나니까 누군가 다시 한번 밑에 구간에서 많이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단기적인 어떤 흐름을 보고 들어온 어떤 힘이 좀 에너지가 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단기적인 에너지가 과연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단기적으로만 하고 나갈 수도 있는 에너지라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지금 단기적인 요 스탠스로 봤을 때는요, 47,000원 정도까지는요, 한번 올라올 수도 있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헬릭스미스를 우리 시청자님은요, 28,500원에 사셨으면은 지금도 수익 구간이시고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이 종목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오래전에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이상의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지금까지 5년 전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상승 보고 가셨는데 아마 수익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18만 7천 원까지도 올라갔었으니까 굉장히 수익도 많이 났다가 수익금을 또 너무 많이 뱉어내셔서 이 급등락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다행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짚어드린 46,000원 정도 여기 선에서는 여기 47,000원 정도 선까지는요. 이번에 단기적으로 들어온 누군가가 여기까지는 끌어당겨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여기서는 비중을 50%면 한 25%로 좀 약간 낮춰주시는 것이 어떨까.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동안에 끌고 가신 게 억울하실 것 같아서 나머지 25%만 한번 계속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속상하시겠지만 47,000원 정도 구간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7,000원 선까지는 단기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도달을 한다면 차익 실현해 보시고 반 정도의 비중만 좀 보유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대한항공입니다. 27,000원에 30% 갖고 계십니다. 대한항공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이슈가 많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대한항공 참 말도 많고 몇 년간 그러니까 표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워낙에 대한항공 하면 우리나라 대표 항공사인데 최근에 이 흐름들이 뭐 조양호 돌아가신 이제 조양호 회장님부터 해가지고 뭔가 가족의 어떤 그런 노이즈가 있었고 지금까지 주가가 힘들었는데 또 한 번 코로나가 오면서 더 한 번 어려워진. 네. 코로나 오기 전에도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대한항공이 좀 이렇게 어려웠던 흐름이 있어 보입니다. 27,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좀 최근에 이 아시아나 인수권에 됐을 때 그때 얘기가 나왔을 때 들어가셨다가 조금 일부 물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는 것은요, 상당히 지금 재무적인 부담은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아마 대한항공이요, 아시아나를 떠안게 되면서 이 재무적으로는 이 재무회계상의 이 재무제표가 예뻐지려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역시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주이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국가에서도 좀 이렇게 같이 보조해 가면서 이런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주가는 정말 대바닥 지점이 아닌가라는 더 이상의 나올 악재는 없다. 뭐 어떤 대주주 노이즈도 이미 거의 뭐 다 나와서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된 거라고 생각되고요. 최악의 사태였던 또 코로나까지 겪으면서 이거는 굉장히 최악의 더 이상 더 추가적인 어떤 악재가 없지 않을까. 게다가 또 아시아나 인수까지 하면서 재무적인 부담 이제 더 이상 더 나올 악재는 없다라고 보면요. 이 회사가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적 항공사고 또 워낙에 항공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진입 장벽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신규 회사들이 진입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대한항공이 사실 회사가 없어지거나 회사가 어떤 불안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길게 보신다면 시청자님의 지금 이 매매 패턴이 좀 중장기를 보시는지 단기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요,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는요, 여기가 진짜 대바닥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요. 네. 이제 연봉을, 이 종목을요, 제가 대바닥 지점이라고 이제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이제 이유는 그러니까 연봉을 보는 겁니다. 한 해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연봉을 보니까 과거에 이제 7만 원대까지도 올라갔었던 이제 그때 정말 피치를 올렸던 기간이 있긴 했는데요. 자, 또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과거에 106원이었던 이런 적도 있었네요. 아주 옛날에. 지금은 27,000원대에 이렇게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의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여기서부터는요. 차분하게 좀 모아가신다면 혹시 우리 시청자님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대한항공을요 조금 몇 달씩 이렇게 꾸준하게 모아갈 수 있는 조금씩 단가 조절을 가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신 몇 달 동안 모을 수 있는 이런 시청자님이시라면 대한항공은요 지금이 엄청난 바닥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36,000원 선이요. 내년에는 36,000원 선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36,000원 선이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기보다는 내년쯤이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제가 생각하기에 혹시 단기 투자자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단기 투자자이시라면은요 이 부분에서 그래도 대한항공이요 기술적인 조금 내려와 있죠. 일봉상에서 지난번 상승 나고 좀 내려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좀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반등의 목표치가요.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한 26,000원 정도 되거든요. 26,000원 정도 선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27,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단기적으로 한 26,000원 선에서 언저리에서 한번 좀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내년에 충분히 36,000원대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전략으로는 26,000원 선에서 매도 전략이지만 길게 봤을 때는 36,000원 선까지도 회복 가능성이 가까이에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도 좀 짚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명문제약도 보도록 할게요. 6,670원에 3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요.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이 3분기에 부채 비율이 좀 증가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대표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명문제약을 한번 줘보죠. 명문제약도 네. 우리가 대표 좀 테마에 편승돼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떤 네. 테마냐면 명문제약이 올라갈 때 보면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 신신제약이라든지 동구바이오라든지 치매 관련주, 치매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같이 오르는 면이 있습니다. 자, 명문제약을 보니까 방금 이제 우려스러운 어떤 3분기 갑자기 부채가 또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부채 비율도 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또 더 추가적으로 증가됐다면 지금 이게 2분기까지의 숫자가 부채 비율이 여기서 보면 176으로 보이는데 이거보다 더 증가했다 그러면 역시 재무적으로는 좀 재무구조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요. 제가 세력이 없는 종목은 없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도 세력들이 전 들어있다고 봅니다. 근데 세력이 들어있는데 저점을 지켜주지 않는 세력들이 얄미운 세력들이 있고요. 네. 저점을 잘 지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명문제약을 보면 그래도 꾸준히 저점을 잘 지켜내고 있고 미세하지만 각도가 조금씩 이렇게 약간 리프트업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주가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는요. 누군가 모르게 이 종목을 더 떨어지지 않게 누군가의 관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문제약도 제가 최근에 어떤 이 치매 관련주들도 한번 흐름을 한번 타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6,670원 그리고 30% 비중인데요. 제 단기적으로는요, 한 7,000원 정도 선으로는 7,200원 정도 선에 한번 오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12월까지 해서 지금부터 해서 12월 전에 7,200원 정도 선에 한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7,200원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폭발이 나오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 그러면 저 홀딩 해보시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7,200원 선에서 매도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다른 종목 보시거나 아니면 이 종목을 나중에 한번 다시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좀 마음을 놓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7,200원 선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한 종목만 좀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대표님 드림텍입니다. 16,090원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셨고요. 80%를 갖고 계세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대응 전략 대표님께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6,000원 선에는 이번에 이거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80% 비중이기 때문에 그냥 금요일장에 갑자기 공시가 나오면서 어제 갑자기 상한가가 나오면서 끝났어요. 자, 그런데 월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월봉이 지난달에 이렇게 5월선 내려갔다가 이번 달에 그냥 바로 그냥 올려다 붙여놓죠. 이거는 관리를 하는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다 붙여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가가요. 16,000원이면 이 정도 구간인데 저는 16,000원 선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 여기서 지금 상한가가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요. 80% 비중이면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쯤에 본인 매수가 정도 왔을 때 그보다 좀 차익 실현을 다음 주에 한 비중을 절반은 줄이셔서 한번 대응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80%를 한 40% 아니면 또 40% 더해서 20%를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만 한 20%만 좀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아직까지 이 종목도 세력이 좀 붙어 있는 편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상승 기조가 나오겠지만 워낙에 등락폭이 있고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분명히 대응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